새해가 되면 우리는 많은 계획들을 세우죠. 각 지방자치단체도 지역의 특색을 살려 새로운 변화를 만들기 위해 분주할 텐데요. 우리 지역 자치단체들의 신년 화두는 무엇일까요? 전북도 기사람 이번 시간부터는 신년 대담으로 우리 지역 단체장들 모시고 신축년 새해 계획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은요. 더 힘센 지역, 또 힘센 장소를 만들어가고 있는 장수군 장영수 군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벌써 2021년을 맞이했는데 먼저 장수 군민들과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북 도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특히 사랑하는 장수 군민 여러분, 2011년 소해해 장수 한우처럼 듬직한 한 해가 다가왔습니다. 올 해에는 득의지추, 뜻을 이루었으니 추수를 해라, 우보천리, 천천히 가지만 장수 한우처럼 여러분에게 준비된 정책으로 이제 장수군이 한 발 더 도약하는 한 해를 만들겠다는 각오로 오늘 인사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벌써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민선 7기 취임하시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많은 성과도 있었을 테고 아쉬움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동안 이렇게 쭉 돌아보시면 좀 어떠신가요? 작년에 가장 아쉬웠던 건 국가지방자치법이 통과했는데 장수군은 작지만 강한 군을 만들기 위해서 특례군 지정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던 한 해입니다. 네. 물론 전라북도에 있는 몇 개의 군과 전국의 30개 지자체가 함께 노력해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려고 했었는데 우선 작년에 한 해 특례군 지정이 못 돼서 많이 아쉽습니다. 네, 좀 아쉬움도 있지만 그동안 군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는 군수다 뭐 이런 이미지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전부터 장수군을 조금 활기차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좀 답답함도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좀 어떠신가요? 예, 우선 저희는 그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앞으로 가는 정책을 세워서 뛰어왔습니다. 저희의 첫 정책은 예산을 세운 4천억 예산을 시대를 열어야겠다. 예산은 중앙정부를, 그러니까 지방정부는 너무 열악하고 저희 자체 수입이 없어서 어디서든지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정말 여러 군데를 문을 두드리고 다녔습니다. 다만 답답한 건 만나주지 않거나 코로나로 인해서 네. 비대면이거나 진정으로 만나서 대화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가장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아쉬움이 있지만 보니까 2021년에 국가예산 확보 장수군 좀 굉장히 기대가 되거든요. 좀 어떤가요? 이제 2021년 새해에서는 4,200억이란 2배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정말 강한 장수, 힘찬 장수를 만들 수 있는 기본의 튼튼한 재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이 원했던 10년간 쌓였던 수건 사업을 하나하나 해 나갈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열악했던 우리 지역의 도로 여건을 대폭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익산 장수 간에 고속도로는 있으나 톨게이트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로 천천 IC를 익산 장수 간에 놓음으로써 익산 장수 간 고속도로와 함께 가고 있는 군도가 13호선이 있는데 이게 지방도로서 가장 열악한 도로였습니다. 이제 13호선을 3차선화 그리고 우회 도로화 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았고 네. 그리고 남원에서부터 들어오는 19번 국도를 완전히 정리를 해서 우리 개남 IC가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이 만남의 광장과 네. 인프라를 만들 수 있는 사고 팔고 살기 좋은 고장의 지역으로 즉 집으로 말하면 대문과 후문을 이제 제대로 정비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가야의 중심이었던 네. 1500년 전의 역사를 깨움으로써 지금껏 동쪽에 가야만 있고 서쪽에 가야는 없었다는 역사의 진실을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을 떠나서 네.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이제 역사를 하나씩 증명해가는 그리고 백제와 함께 나란히 했던 그 1500년 전의 숨결을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그리고 대한민국 문화 관광 콘텐츠로서 보여줄 수 있는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꿈꾸는 문화예술터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에서 그 가장 좋은 산천에서 예술하기 좋고 그리고 문화인들이 찾아올 수 있는 이런 인프라를 갖출 수 있는 네. 이제 한 해가 예산으로서 준비가 다 된 게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벅차고 올해 2021년 시작이 가슴이 뜁니다. 네. 네, 이 모든 일들이 예산 확보 없이는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울에 상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을 것 같거든요. 좀 어떤 노력들 기울이셨나요? 우선 예산의 정책 단계에서는 세종시의 직원이 상주하면서 국가가 가고자 하는 방향 그리고 군이 추구하는 정책에 눈높이를 맞춘다고 할까요? 네. 그래서 국가가 원하는 거와 우리 군이 원하는 거를 먼저 찾아낸 다음에 아래 단계부터 네. 실국의 과장님들과 국장님들, 특히 농림수산부, 문화예술, 체육 담당 이런 분들을 이제 기획처 가기 전에 많이 두드리고 그다음에 완성한 다음에 국가 예산으로 올라간 다음에는 지역구 의원과 함께 예산을 따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찾아가서 설명하고 직접 저희의 사정을 설명하는 게 가장 진정성 있는 대화가 가장 그쵸.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산을 많이 따올 수 있는 거는 전쟁 중에서 몽고하면 네. 달리는 말에서 활을 쏘지 않습니까? 네. 그처럼 성이 보이면 성은 우회해서 돌아가고 목표 지점을 향해서 끝없이 뛰어가는 거. 물처럼 막혀 있는 데는 두드리기보다는 지나가고 그리고 나중에 그 성에 거꾸로 도달한다는 어떻게 생각하면 저만의 전법인데요. 일단 아래에서부터 두드리든 위에서 두드리든 네. 목표한 바는 집요하게 우리 행정과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모든 인맥을 다 동원하고 네. 있습니다. 이렇게 각 분야에 많은 분들이 함께 노력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예산 확보가 가능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장수군에서 이 예산만큼은 꼭 확보해야겠다 하는 부분이 있었을까요? 저희는 548 정책이라는 새로운 정책을 하고 있는데 네. 팔기 좋은 유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동북권 사업으로 육가공 사업이나 농축산물 가공 산업 네. 그리고 신선 편의 사업을 위해서 농림수산부에서 꼭 필요한 거점 산지 유통 공판장 사업에 도전했습니다. 네. 이 사업만큼은 꼭 따야 된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럼 성공을 하신 거죠? 예, 용역부부터 시작해서 이제 설계 단계까지는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장수군에서 떠오르는 게 있더라고요. 바로 장수양인데 요즘 SNS나 1인 미디어를 굉장히 활성화시키고 있는 노력이 보이는데 이것 좀 보셨나요? 구수님도. 저도 자주 출연합니다. 네, 봤습니다. 저도. 예, 왜냐하면 이런 비대면 시대라고 눈높이의 소통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사랑하는 국민들이 군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이 환경을 극복하는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던 이 주변 환경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빛나는 오케스트라를 만들어가고 그리고 많은 그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는데 응원도 해주고 그다음에 동기부여도 해줘야 되는데 우리 장수양이 앞장서서 이런 정책을 설명해주고 저 또한 우정 출연해서 모르겠습니다. 저 때문에 좀 망치지는 않았는지 모르지만 네. 우리 장수양이 장수군을 알리는데 유튜버들과 그리고 밴드랄지 이런 SNS를 활용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어서 저도 기쁘고 다양하게 기쁩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공무원들도 굉장히 좀 친근해졌을 것 같고 장수 군민들도 조금 이렇게 공무원들과 장수군과 좀 친해졌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가 장수의 가치를 결국은 알리기 위해서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을까요? 우선 행정을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에는 위에서 아래로 바라본다 할지 그리고 자기가 아프다는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의사는 환자가 어디가 아픈지를 먼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네. 의사가 환자가
어디가 아플 건가를 미리 짐작하게 하는 그런 분위기였다면 네. 지금은 내가 가슴이 아파, 내가 다리가 아파, 팔이 아파. 그러니 이제 함께 고쳐줘. 아니면 우리가 함께 잘 살아야 돼. 이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어머님, 아버님들이 행정에 찾아와서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하나하나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소통이 가장 중요한 정치의 근본이고 그 가슴앓이가 대화로서 풀어진다는 걸 소통으로 보여주고 장수군 전체가 그러기 때문에 효자 효녀가 많이 늘었고 네.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밝아졌다. 힘센 장수보단 밝은 장수가 됐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밝은 장수를 만들어 가는데 젊은 층들도 이렇게 한몫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청년들에게 많은 투자를 하시고 좀 신경을 써 오셨더라고요. 또 지역 청년 100여 명과 2020년 장수 청년 548 청춘 토크 콘서트도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 이때 좀 어떠셨나요? 예, 원래 청춘 토크쇼는 격이 없이 다 터고 해야 되는데 네. 일단 정책이라는 건 원하는 방향을 얻어야 되고 우리 행정이라는 거는 한계가 있다는 모습을 보여드려서 좀 안타까웠지만 네. 서로 간에 이제 이 가림막이 없어졌다. 일단 우리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 경제팀, 청년팀 이렇게 청년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조직을 원해서 일자리 경제팀이 청년팀이 생겼고 그리고 그들이 함께 끌어가는 베로나라는 그 청년 단체가 네. 이제 장수군의 기농기촌 협의회에 의해서 청년의 자기들 이야기를 거꾸로 우리에게 제안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됐고 그리고 장수군에서는 이제 49살까지 청년을 인정하는 조례도 통과해가면서 서로 간에 지역에서 어떤 청년의 역할을 할 것이고 네. 우리는 장수군의 청년이 어떤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시작했던 게 바로 청년 콘서트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년이 살기 좋고 청년이 즐거운 청년이 찾아오는 장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청년들이 잘 살아야 우리 지역이 조금 더 발전이 되고 이런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텐데 토크 콘서트로 소통뿐만 아니라 청년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던데 저는 청년 세금 감면 이게 눈에 띄던데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청년이 청년하면 제일 떠오르는 게 벤처입니다. 청년이 모험하지 않으면 청년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네. 하지만 청년들에게는 자본이 없는 거니까 청년들은 마음껏 벌리고 일을 치르고 거기에 필요한 세금은 군에서 대주는 좀 단순합니다. 네. 하지만 도전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네, 군수님께서는 제2의 장수군의 도약을 위해서 548 정책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 꿈꾸는 장수는 어떤 모습이신가요? 네, 우선 548에 담겨 있는 의미를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저희 장수군은 고원에 위치해 있는데 해발 548m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48의 이름은 저희가 살고 있는 산 허리, 산 꼭대기 그 지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첫 번째 오고 싶은 장수, 살고 싶은 장수의 548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오고 싶고 살고 싶은 장수를 귀농귀촌인에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청년들에게 만들어주는 정책이고요. 네. 두 번째로 사고 싶은 장수라는 548의 두 번째는 레드푸드로 이름난 장수의 빨간 사과, 네. 빨간 한우, 오미자, 네. 토마토, 감자, 양파, 고추 등 이런 농특산물을 사고 싶은 장수로 만들어서 우리가 대중에게 그리고 농민들이 제값받는 그런 걸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팔고 싶은 장소는 이런 훌륭한 농산물이 있고 이런 훌륭한 살고 싶은 자연환경이 있으면 팔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하기 때문에 팔기 좋은 유통구조 그리고 팔기 좋은 신선 가공장 그리고 팔기 좋은 우리 APC 농산물 가공장을 뜻합니다. 농산물 집함장, 산지 공판장을 만들어서 우리 비대면 시대에 이런 위기의 때 농산물을 팔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서 컴퓨터로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팔 수 있는 그리고 청년 실업가들이 유통 플랫폼을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그런 팔기 좋은 정책, 팔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548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처음 정책은 예산이 뒷받침하는 정책을 만들겠다. 네. 그래서 4천억 시대를 열겠다 했는데 우리 전반기에 4천억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제는 후반기에 직접 추수할 수 있고 네. 이제 갖고 올 수 있는 우리 장수군민에게 돌아가고 전 국민이 행복할 수 있게끔 하는 정책이 548 정책입니다. 네, 548 정책 앞으로 정말 기대가 되는데 하나하나 조금 살펴보면은 오고 싶은 장수, 굉장히 장수군이 하는 사업이 많잖아요. 어떤 숨겨진 의도가 있을까요? 우선 귀농귀촌 하시려면 땅을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내가 오고 싶은데 여건이 안 된다. 그럼 장수군에서는 집 짓는 정주 여건에 대해서 200평 정도로 나눠서 마을 만들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집은 본인들이 짓되 땅은 200평에서 300평 동안 만들어서 정주 여건, 전기, 인터넷, 수도 네. 그리고 마을 해관까지 지어드리고 주차 공간까지 확보해드리는 사업입니다. 물론 땅값도 아주 저렴하게 드리는 정책을 오고 싶은 장수, 살고 싶은 장수의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와서 살려면 문화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쵸. 평생 교육과 평생 문화 활동과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저녁 있는 삶을 위해서 장계 소리터라는 그 색소폰 동호회, 드럼 동호회 이런 소리마당을 하는 문화인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 네. 그리고 장수문화원, 평생 학습소 이런 걸 만들어서 자기가 꿈꾸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리고 나의 제2의 인생이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본인이 주인공이 되는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특히 올해 8회째로 끝난 작년에 8회째로 끝난 기적의 오케스트라는 장수군의 오케스트라를 갖고 있다는 거 네. 믿겨지십니까? 그러니까요. 예, 우리 아이들이 오케스트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의 빛나는 오케스트라. 그러니까 시골에 살지만 내가 그 할 수 있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금관악기, 목관악기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 제공. 그리고 스포츠로는 수영, 그리고 탁구, 배드민턴, 축구 등 공공 스포츠 클럽 운영해서 네. 저녁 있는 삶과 학창 시절에 정말 도시 못지않게 도시보다 훨씬 좋은 오고 싶은 그리고 살고 싶은 장소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네, 보면은 이렇게 주체적인 삶을 살고 싶은 분들이 장수에 딱 맞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사고 싶은 장수 농특산물, 살고 싶은 장수도 강조를 했습니다. 사실 장수하면 먹거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사과부터 오미자, 한우까지 굉장히 많은데 또 최근에는 미래 먹거리 산업인 곤충 산업도 이렇게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다고요. 예, 그건 숨겨놓은 비장의 무기인데 네. 사고 싶은 장소에 즙이라고 아시죠? 사과즙, 아, 네. 양파즙, 칡즙. 현대인들이 어렵게 바쁘게 그리고 다이어트로 힘들어합니다. 네. 이런 힘든 현대인들을 위해서 과일즙이나 사과즙이나 칡즙이나 이런 건강 음식을 판매할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곤충 산업이 먹거리 사업과 애완동물 사업으로 풍뎅이나 장수 하늘소 같은 경우에는 천연 기념물이기 때문에 네. 길러야 됩니다.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장수 풍뎅이 산업이랄지 이런 저희가 앞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에 꿀과 벌꿀과 그리고 굼벵이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사고 싶은 장수를 만들어 간다. 물론 기존에 있는 사과, 한우, 그리고 오미자, 토마토 등은 레드푸드는 기본이고요. 그래서 사고 싶은 장수, 사고 싶은 농특산물에는 다양성을 앞으로 꽤 할 겁니다. 다양하지만 건강한 거. 양파가 많이 나오지만 양파즙을 만들어서 쉽게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사과즙, 그리고 아로니아즙 이런 즙과 굼벵이의 지방질 이런 부분을 사고 싶은 장수의 중심으로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48 정책 중에서 팔 걱정 없는 안신 농업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출범하시면서 장수 군민들에게 군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첫 번째 공약이기도 한데 그동안 농산물 판로 확대 새해에는 조금 좀 나아질까요? 우선 농민들이 가장 힘든 게 물건을 파는 겁니다. 물론 명품 사과나
명품 한우는 본인들이 잘 기르면, 명품을 기르면 대도시로나 아까 좋은 판매처에서 다 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시기에 태풍이 오거나 농작물이 너무 많이 생산이 되거나 이럴 때는 팔 걱정이 많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산지 공판장을 만들어서 우선 농민들이 제값을 받고 팔 때 지자체가 사서 그걸 가공해서 공판장에다가 그 6차 산업으로 가공식품으로 내놓는 방향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팔 걱정 없는 농산물, 그리고 팔고 싶은 환경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어려운 길입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조금 참고 기다려 주시면 내가 기른 양파가 올해는 풍년이 들으면 농민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값을 못 받으니까. 네. 그 제값 못 받는 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길.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면 다양한 쇼핑몰과 함께 할 수 있는 팔기 좋은 환경. 그리고 지역에 있는 도매 상인들과 도매 농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팔기 좋은 상품을 브랜드화해서 팔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제 공약 첫 번째이자 548 정책의 마지막 팔입니다. 팔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또 장수군에서는 지역 인력 채용을 장수군 잡 로컬 센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던데 이곳 역시 군수님 임기를 시작하면서 문을 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상담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좀 성과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노동부에 가서 새로운 사업으로 2019년도에 지역 잡센터를 얻어냈습니다. 가장 작은 군에 잡센터를 한다고 하니 처음에는 그분들이 이해를 못했지만 네. 전주 고용노동부에서 모험이자 함께 해보자 해서 했는데 2020년에는 S등급을 받을 정도로 네. 많은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역에 김치 공장을 유치해서 자리를 50여 개를 만들고 네. 그리고 지역에 나는 특히 임산물 도마가 뭔지 아시죠? 네네. 예, 도마가 요리할 때 꼭 필요한데 이 도마 공예를 통해서 도마를 산업화해서 만든달지 등나무를 가져다가 공예를 만들어서 공예품으로 등과 함께 판달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있고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의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지역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어 줘서 지역에 있는 로컬 잡센터가 전국에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주민들의 생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마지막 순서입니다. 요즘 코로나19 여파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 보내고 있는데 장수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활기차게 계속해서 좋은 소식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장수 군민과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 2021년은 소의 해입니다. 신축년 소의 해처럼 담담하게 그리고 천천히 가지만 끝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우리 장수군 행정을 믿어주시고 이끌어주시면 저희가 득의지추 결과물로서 꼭 보답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아무리 우리를 어렵게 하더라도 늘 긍정적이고 함께 웃고 함께 안아주면 코로나19 극복하리라 봅니다. 즐겁게 한 해를 시작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인지 지금의 시대를 불안과 혼란의 시대라고 하죠. 하지만 장수군은 이런 걱정 없을 것 같습니다. 군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니까요. 앞으로의 장수군의 미래에 더 기대하게 되는데요. 2021년은 장수군이 더 웃음꽃이 만발하길 기대해 보면서요. 전북톡 이 사람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